안녕하세요. 오늘은 2번으로 찾아왔습니다. LSE 2004년도 EC 220번 수업 2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제 어제 1번 문제를 올렸는데 제 생각보다 녹화 시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더 좀 간략하고 핵심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문제 하나 풀어드리는데 30분이나 걸렸더니 이제 좀 민망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좀 더 빠르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봐보면요. 또 영어가 열심히 써져 있네요. 간략하게 봐볼게요. 자, 여러가지 변수가 나와 있는데, 변수에 대한 정의는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써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읽진 않을게요. 자, 어찌됐건, 이 로그 b는 베타1 플러스 베타2 로그 y 플러스 베타3 로그 iq 플러스 u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식이 어떤 식인지는 봐봐야 되니까, 밑에 이걸로 참고하면서 봐볼게요. 즉, 책 지출액이, 책에 대한 지출액이, 어떤 가게에 대한, y가 없네요. y는 소득일 겁니다. 여기 봐보면요. 여기 y, 인컴이라 되어 있네요. household income. 즉, 가계의 소득인 y와, 그 다음에, 또, 가계 평균 인지 능력. 좀, IQ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책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된다라고, 즉 이러한 회귀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U는 전에 본 것처럼 5차항에 대한 어떤 가정들을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쭉 봐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연구자는요, 이 A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여나 이런 B 모형, 로그 B가 쭉 봐보니까 로그 IQ가 빠져있죠. 즉 IQ는 여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모형일 가능성 또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IQ 변수가 A식에서 IQ 변수를 쓰고 싶었는데 IQ 변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IQ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식을 어떻게 돌렸냐. 대리 변수인, 프록시 변수인 S가 뭐라 되어 있냐면요. years of schooling이라 되어 있어요. 즉, 성인들의 그 가게, 그 집 안에의 성인들의 공부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한 기간을 대리 변수로 한 S라는 변수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라면은 이 로그 B는 베타1 플러스 베타2 로그 Y 플러스 베타3 로그 IQ 플러스 U로 돌려야 되는데 이 IQ를 도저히 내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대신에 이 S라는 놈을 대리 변수로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즉,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도구 변수라는 문제를 봤잖아요. 즉, 인스트루먼트라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프록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한글로 바꾸면 도구 변수니 대리 변수니 다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도구 변수는 5차항과 그 다음에 이 설명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있을 때, 즉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변수를 말하고요. 대리 변수는 방금 전처럼 나는 원래 식은 IQ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 IQ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리해서 이 변수로 놓겠다라고 해서 찾는 겁니다. 즉, 도구 변수는 다시 말하지만 내생성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고 대리 변수는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없을 때 대리해서 쓰는 거예요. 경제학 이론으로 치면 항상소득이 대표적이죠. 신고전학파, 세고전학파 사람들이 항상소득이 소비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소득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리변수로 현재 소득을 쓴다던가 10년 평균 소득을 쓴다던가 하여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하는 게 대리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건 대리변수를 써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봐볼게요. A번. 자, A번. A식이 correct specification이래요. 즉, 올바른 식이 A식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A식이 지금 안 보이니까 저희가 잠깐 갖고 올게요. 자, A식이 올바른 식이라고 보니까, 자, 여기가 A입니다. 자, 이 식이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학적인 증거를 들어가지고요, 왜 이 식의 로그 y 개수가
왜 일식의 로그 y 개수보다 큰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식의 로그 y 개수는 2.1이고요. 일식의 로그 y 개수는 1.1인데 왜 이식이 더 크게 나왔냐? 이걸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한 회귀 모형은 현재 요겁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요. 일식이 진실한 회귀에 조금 가깝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역시나 지금 현재 연구자가 이식을 돌리면요, 요걸로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타2를 추정해 봤을 때 이 베타2의 추정식인 요거는 우리가 OLS를 돌렸을 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식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봐보면요, 로그 ly 마이너스 로그, 이게 l이 로그란 뜻입니다. 이거 ly, 그쵸? 이렇게 써가지고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진실한 회귀식이 이 lb, 뭐 로그 b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전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쭉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뭐 산수 하실 줄 아실 테니까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더니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로그 y의 개수인 지금 베타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 베타가 요렇게 나왔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요렇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자, 그렇구나 하고 봤더니 이제 아까보다 커졌잖아요. 즉 과대 편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값을 취했어요. expectation을 취해보니까 여기 베타 부분은 expectation 취하면 그냥 베타로 튀어나오죠. 자, 여기서도 지금 다 논스토캐스틱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들이 expectation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가 문제죠. 여기에 요놈이 논스토캐스틱 하지 않잖아요. 확률 변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expectation이 이렇게 돼 있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분자와 분모가 서로 독립이란 전제가 붙는다면, expectation이 여기도 붙고, 또 여기도 붙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expectation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논스토캐스틱 변수니까, 이 expectation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었던 expectation은 여기도 논스토캐스틱 하니까 이쪽에 붙겠죠? 자, 그게 이제, 자, 이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식이 이렇게 변화됐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자, 베타2 플러스 베타3 어쩌고저쩌고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 0이죠. 0이니까 요 부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남게 됩니다. expectation을 취해서 기대값을 봤더니 기대값이 베타2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이상한 놈들이 붙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편의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편의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편의의 방향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 베타3라는 놈과 그 다음에 요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는 영향 안 받나요? 예, 안 받아요. 왜냐면 얘가 바로 베리언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베리언스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리밋을 여기 n분의 1을 곱하고 피리밋 붙이면은 이게 베리언스예요. 그쵸? 그렇지만 이건 지금 베리언스는 아니지만 베리언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봐볼게요. 얘는 코베리언스는 아니에요. 공분산은 아니지만 공분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즉 로그 y와 로그 iq 간의 상관관계와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애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베타3는 뭐 부호를 봐야겠죠. 즉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양수기 때문에 베타3의 부호와 그 다음에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이것부터 봐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베타3 값이 어떻게 돼 있었냐? 지금 베타3라는 놈은 로그 s의 개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이놈이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로그 s의 이제 물론 대리변수지만 이걸 보면서 이게 대리변수로 썼는데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 베타3라는 함수는 양수가 맞겠구나 라고 유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로그 y와 로그 iq 간의 상관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네요.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네요. 여기가 레터 부분이, 요 부분이, 레터 후자가
파지티브라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다. correlation between log S and log Y가 파지티브라고. 자, 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여기 봐보면요. 서로 간의 상관계수가 어디 써져 있나요? 여기 있네요. 로그 Y와 로그 S의 상관계수가 0.8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0.86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간에 양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S가 IQ는 아니지만 대리변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양수고 여기도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양수겠구나. 즉 베타2보다 여기가 커지겠구나. 양수니까. 그래서 이게 과대편의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진실한 회귀 모형이 1번식이었다면 2번식으로 회귀를 잘못 돌렸어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변수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변수인 로그 IQ가 누락이 아예 돼버렸어요. IQ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하고 그 편의의 방향은 과대편의, 양의 편의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진실한 회귀였다면 1.1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2.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좀 약간 어눌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할게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B번 문제 봐볼게요. A가 올바른 식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A 여기 있죠? 올바른 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다양한 베네핏을 말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다양한 베네핏을 이분이 말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뭐냐면 로그 S라는 프록시를 사용한 거에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IQ라는 변수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로그 S를 대리 변수로 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찌됐건 IQ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무조건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얘를 넣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여기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이건 이제 제가 수학적으로 딱히 증명은 안 할 건데요. 그냥 보시면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록시 베리어블 정도는요. 이런 장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지 증명을 해라 이런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도구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처럼 저희 1번 문제처럼 굉장히 좀 수학적인 서술을 용할 때가 많은데 프록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첨언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스퀘어가 잠정적으로 굉장히 같아질 것이고 T스태틱이 이럴 것이고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함시킴으로써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물론 좋은 프록시라는 전제 하에서 해야 돼요. 아무런 쓸모없는 대리변수를 갖다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항상 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 뭘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애들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C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R스퀘어가 로우하다고 하는데, 자, 저희가 지금 식이 안 보이니까 여기 한번 잠깐 봐볼게요. 안 보이니까 살짝만. 자, 예, 가볼게요. 1번식에 있어서 R스퀘어가 0.29예요. 즉, 이 대리변수인 로그 S를 넣는데도 0.29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1번식이 많이 의미하는 게, 이 R스퀘어가 의미하는 게, 로그 S가 좋지 못한 프록시 아니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진짜 R스퀘어가 낫네? 그럼 얘가 별로 안 좋은 건가? 라고 하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진짜로 그런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냥 그런갑다 하지 마시고,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로그 2번식에서는요, 로그 S가 없잖아요. 로그 S가 없기 때문에 0.27이라는 R스퀘어가 나왔어요. 1번식에서는요, 로그 S라는 식을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0.29라는 R스퀘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R스퀘어 증가가 굉장히 유의미한 R스퀘어 증가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봐보니까 제가 한번 기무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베타3. 자, 로그 S의 개수가 베타3예요.
여기 보이시죠? 베타3. 베타3가 0이다. 라는 귀무가설과 그렇지 않다라는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에 F 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제약 획이죠. 즉 베타3가 0이라는 제약을 가한 거기 때문에 그때 제약이 된 획기는 요거고요. R 스퀘어 R 요게 0.27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이 없는 게, 즉 이 베타3는 0이라는 제약이 없는 게 R 스퀘어 UR인데 이게 0.29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F 검정, 뭐 이건 다 아시겠죠? 기본 서적 읽으시면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대입해서 계산해보니까 2.73이 나왔어요. 이건 역시나 F가 1,97을 따르는 게 되겠죠. 제가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자유도가 여기는 1인 이유가 제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인 거고, 여기 97인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n이 저희가 맨 위에서 제가 써드렸는데 전체 표본이 n이 100개예요. 여기 써져 있지만 n이 10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왜 97이 나왔냐? n이 100개인데 여기가 저희가 추정하는 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즉 100-3을 함으로써 97이 나왔습니다. 뭐 아실 것 같지만 혹시나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2.73인데요. 뭐 검정 통계량이 인계치를 못 넘김으로 H0 기각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인계치가 몇인지 왜 보여주지도 않느냐? 내가 뭐 사실 뭐 찾아보기 귀찮아서 안 쓴 건 아니고요. F 검정일 때요. 이게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가 1이면요. 사실은 T 검정일 때도 TA 검정의 인계치의 제곱이 바로 이 F 검정의 인계치랑 거의 같습니다. 뭐 이거는 또 교과서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즉 T97일 때 인계치가 몇이냐? 거의 표준정규분포랑 같기 때문에 약 1.96, 즉 2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 제곱하면 한 4 정도 되겠죠? 즉 인계치가 아마 이거는 4 정도 될 겁니다. 4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4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기무가설 기각이라고, 기각 불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기무가설을 기각 불가한다라는 말은요. 바로 2번 식에서 이 베타3가 0이라고 제약을 넣은 거잖아요. 그쵸? 이 베타3가 0이라는 말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헷갈리죠? 즉 2번 식이 그냥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번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 실제로 F 검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1번식보다 2번식이 좋다고도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짜로 이게 좋지 못한 프록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자, 진짜로 말한 대로 이 S가 푸어한 프록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IQ라는 애가 그냥 이 로그 B라는 데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IQ라는 애가. 그러니까 이 베타3의 크기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작은 애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의미는 있는데 이 식에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R 스퀘어가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면 밑에 거 잠깐 참고해 볼게요. 프록시 베리어블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뭐 이렇게 이러한 식이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이 있는데 x2가 없대요. 식이 역시나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요. p라는 거를 x2의 프록시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p라는 거를 x2의 프록시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을 돌리니까요. 이제 돌리기 전에 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프록시를 쓰려면 x2와 p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돌리면요. 사실상 이러한 모양의 식이 됩니다. 여기 x2에다가 이 p를 넣어버리면 되십니다. 여기 x2에다가 요거를 넣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여기 감마라고 하는 거 맞죠? 감마1이 매우 작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 이 감마1이 매우 작으니까 좋은 프록시가 못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베타2가 매우 작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P 자체는 좋은 프록시지만 베타2가 작다는 건 애초에 이 베타2, 요 놈이 작다는 거기 때문에 이 X2가 이 식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에도 R스퀘어가 미미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올바른 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올바른 식으로 돌렸지만 원래 로그 IQ, 로그 여기 S가 되어 있네요.
로그 IQ, 이 로그 IQ 앞에 있는 이 베타3가 매우 작으면요. 그러면 비록 대리변수가 좋은 대리변수를 썼을지라도 R스퀘어가 아주 미미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D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A가 올바른 식이라고 하고 있네요. A식 여기 있죠.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봐보면요. 설명을 해달래요. 왜 로그 Y 1번식에서 왜 1번식에서 이게 왜 0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냐? 자, 1번식을 일단 봐야 판단이 되겠네요. 자, 1번식이 어딨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봐볼게요. 1번식이 지금 봐보면요. 로그 Y 개수랑 로그 S 개수가 1.10과 0.59가 있습니다. 자, T 검정 그냥 바로 해볼게요. 0.69를 1.10으로 나누면요. 2도 안 되죠, 지금. 그쵸? 자, 이 T 법칙에 의해서, 즉, T 검정 이상 최소한 2는 넘겨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이 2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나 2도 안 되죠? 나눠버리면 0.59 나누기 0.35 해버리면. 즉, 로그 S랑 로그 Y는요, 지금 0으로부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야, 이게 올바른 식이면 왜 이따시로 문제가 발생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딱 문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써줬지만, 코릴레이션 로그 Y와 로그 S가 0.86이라고 앞서서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문제에서.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중공선성은 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해드릴 테지만 교과서만 봐도 다 아실 거예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무엇이냐? 분루가 깨지진 않아요. 즉, 스탠다드 에러가 어떠한 뭐 과대편이나 과소편이 또는 뭐 잘못된 스탠다드 에러가 구해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단순히 스탠다드 에러가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 T 검정을 했을 때 개별적인 개수들이 스탠다드 에러가 이 부분들이 0.35 이런 0.69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 불가하게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런 문제에서 나오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요것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가 매우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로는 유의미한 식일지라도 얘네들이 올바른 식일지라도 각각의 개수들은 0이라고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2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원테일 t-테스트,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t-테스트는 양측 검정이죠. 근데 단측 검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1번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봐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 로그 Y가 로그 B랑, 즉, 책 읽는 책에 대한 지출이 소득과 양의 관계일까, 음의 관계일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양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테일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보면요, 이게 years of schooling 였잖아요. 공부한 기간이라는 게 책을 사는 지출과 양의 관계일까, 음의 관계일까? 뭐 저만 해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수험서 사고 하다 보니까 책 지출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양의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아닌 거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y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 일반적으로 아마 음의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do not give credit. 그러니까 점수를 주지 마라. 만약에 캔디데이트이 책에 대한 지출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로그 Y가 즉 집안의 소득이랑 책에 대한 지출이 양의 관계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점수를 아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 이 경우에는 아예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현재 이 1번식에서
로그 b와 로그 y가 양의 관계에 있는지 음의 관계에 있는지 0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걸 검증해 보려고 회기식을 돌린 겁니다. 그쵸? 물론 예측으로는 당연히 양의 관계가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이게 양의 관계일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면 음의 관계는 아닐 것 같아 라고 해버리면 두 가지가 남죠. 0일 수도 있고 양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그때 단측 검정을 원테일 테스트로 양의 관계인지만 귀무가설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야 얘네들은 양의 관계야 라고 확정을 줘버리면, 내가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정된 건데.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말을 조심히 하라 이거예요. 자, 원테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 로그 y와 로그 b가 음의 관계는 아닐 거라고 이론적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또 넘어갈게요. F1 나오네요. 자, 이번엔 B가 올바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가 올바른 스페시피케이션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는 S가 로그 IQ가 빠진 식이 올바른 거라고 보고 있네요. 자, 봤을 때요. 네가 이 코이피션트 Y, 자, 이랬을 때 이 Y 이거 있죠. 이게 리그레션 1에서 과소 편의가 돼 있다. 작다, 로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답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 전에는 만약에 1번식이 올바른 식이었고 2번식을 잘못 돌린 거면요, 변수 누락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쓸모없는 2번식이 올바른데 1번식을 돌린 거면요, 쓸모없는 변수를 넣은 거예요. 로그 S라는 아무런 쓸모없는 변수를 그대로 넣어버린 겁니다.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를 배우면 알겠지만, 불편 추정량은 아니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쵸? 그걸 뭐 증명을 요구하진 않지만, 불편 추정량의 경우에는 제가 가볍게 한번 그 증명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올바른 식인데, 식을 요걸로 잘못 돌렸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 잘못 넣은 거죠. 자, 이걸로 증명하면요, 지금 다중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식이 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냥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진실한 회귀식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베타 제로를 우리가 추정하면, 자, 글씨가 좀 웃기죠, 되게. 제가 이제 펜마우스로 쓴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추정하면 y바가 추정량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배운 거니까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연구자가 쓸데없이 베타2 플러스 xi라는 놈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회귀를 또 돌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듯이 이렇게 되고요. yi에다가 근데 진실한 회귀인 얘를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베타 제로로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쓴 부분이 있네요. 자, 이거 베타 제로로 하고 믿으면서 봅시다. 자,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자, 베타 제로 플러스 ui. 자, 이게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또 대입했어요. 정리하면요, 사실상 이거는 지워지죠. 베타 제로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면요. 자, 우리 1번 문제 풀 때 배웠지만, 자, 둘이 독립이란 존재에서 expectation이 나눠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0 됩니다. 여기가 0이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2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동시에, 자, 이 식에서, 베타 제로는요, 여기 지금 베타 1이라 써져 있지만,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베타 제로입니다. 베타 제로는요, y바 마이너스 베타 2 햇 x 바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얘 불편 추정량이니까, 이 베타 제로 햇을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더니, y바 마이너스 2 베타 2 햇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베타 2 햇이 아까 0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0이니까 그대로 y바가 나옵니다. 이때는 식을 내가 요걸로 잘못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타 2는 기대값에서 빵이 돼버리고 베타 제로는 기대값에서 진실한 회귀식에서 나왔던 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때 편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실한 회귀를 돌렸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회귀를 돌렸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기대값을 치면 그대로 다시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편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 편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가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는 편의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과대 편의가 있었기 때문에 커지는 거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2번 식이 올바른 식인데 1번 식으로 잘못 들었을 때 그 편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이 나올지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써져 있죠. randomly higher or lower 이렇게 있죠. 자, 이해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G번 문제 풀면요. 이번에는요. B가 또 올바른 식이래요. 아까 전처럼 이제 이거 B 식이 이거죠. 요 식이 올바르대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 2번 식이 올바른 식인 거겠죠. 자, 이걸로 이제 회기를 돌렸대요.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아까 전처럼 불필요한 변수를 추가했을 때 스탠다드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때 제가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이걸 다 증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변수 누락일 때는요, 편의는 발생하면서 동시에 비일관성도 생깁니다. inconsistency. 자, 회기관수 분산값이 일반적으로 작아져요. 자, 근데 방금 전에 문제 같은 경우는요, 불필요한 변수 또는 부적합한 변수를 넣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요, 불편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증명해줬죠? 반대로 분산값이 커집니다. 효율성이 깨져요. 이해되시죠? 효율성이 깨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답으로 효율성이 깨지고 분산이 커진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실제로 커졌나요? 뭐 그렇진 않네요. 아, 커졌군요. 여기 y가. 그쵸? 35에 0.35에서 0.69. 자, 즉 2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의 파트였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읽었던 변수 누락의 경우와 불필요한 변수의 추가의 경우를 가정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설을 했는데 그래도 또 30분이 지나가 있네요. 자, 앞으로 좀 최대한 더 준비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